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며 행정통합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견 수렴과 권한 및 재정 이행 같은 핵심 조항의 담보가 먼저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통합 시기를 두고도 엇박자를 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경북과 부산, 경남, 대전, 충남 등 5개 지역 단체장이 모였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 대행과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전남도지사는 빠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만 참석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전체 하자 그래서 갔었던 거고, 이제 민주당 쪽 단체장들은 원래부터 만날 따로 없었고요. 이날 회의에선 행정통합특별법의 특례가 지역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본 틀이 될 기본법을 정부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각각 법안을 추진하기보다 각 지역의 특성을 담되 재정 분권과 자치라는 공통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광역단체장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선통합 후 보완 기조를 굽히지 않고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면담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경남은 주민투표를 거쳐 2년 뒤인 2028년에 통합단체장을 뽑겠다는 계획이어서 같은 당 소속 단체장끼리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통합하는 게 맞다 그런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의견들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또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조금씩 다 다르시니까요.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방식은 옳지 않고 여야 법안의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재정 분권이 빠져 무늬만 통합이라는 비판이 단체장들에게서 나왔다는 점은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치법률 재정권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또 자주 재정권, 과세권 이런 게 이제 우리 지역이 갖고 있어야 좀 책임성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20조 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숙지지 않는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행정통합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그렇다면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반응은 어떨까요? 시민들은 경북 동해안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구작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금과 개발사업 인허가권 등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내용의 300여 개 특례 조항이 골자입니다. 국립경북대에 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내용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포항공대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공을 들여온 포항은 국회의원, 도의원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서 시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례 조항을 보면 국립의대가 명백히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10년간의 노력들이 불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항시장과 포항시의회 의장이 각각 도지사와 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포항은 지역 이익 대변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가 놓치고 있는 동해안권의 성장 전략들이 없는지 특별 법안을 빨리 확보해서 포항시 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포항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별 법안의 공청회나 경상북도 역시 도청에 있는 북부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경북의 북부권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청년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영덕, 울진, 울릉은 더 소외됐습니다. 동해안에도 북부권에도 들지 않으면서 논의에서 아예 배제돼 있습니다. 합쳐지게 되면은 대구가 새로운 중심지가 될 거고 영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큰
피해가를 보는 것이 바로 저는 동해안 쪽, 특히 병방 북쪽이 아닌가. 경남은 도민 여론조사라도 했습니다. 경남 부산 통합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7%가 주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절차로 선택했고 지방의회 의결은 12.7%에 그쳤습니다. 통합단체장 선출 시기에 대해선 53.1%가 2028년 총선 또는 2030년 지방선거라고 답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뽑자는 응답은 30.1%에 머물렀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 속도에 매몰되면서 대구와 먼 시군일수록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청사 위치와 교육, 권한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가 발의한 2건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엄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제기돼온 쟁점은 통합청사 문제입니다. 여야가 발의한 두 특별법안 모두 특별시 청사는 기존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을 함께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일 청사를 새로 건립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법안에 직접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청사의 구체적인 위치와 기능 배분은 통합 이후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되어온 청사 문제를 입법 단계에서 정면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통합 이후로 넘겨둔 구조입니다. 선통합 후 청사 결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그 의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은 힘의 논리로 그렇게 남부지방으로 가는 거죠. 뻔한 겁니다, 그건.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이사 지원 조항도 눈에 띕니다. 두 법안 모두 청사 이전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주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비 및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통합 이후 행정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을 법안에서 열어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그걸 한 곳에 몰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균형 발전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모순되는 법안이죠. 청사와 함께 교육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돼온 쟁점입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이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행정 효율의 하위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법안 모두 특수 목적고와 국제고, 영재학교 설립을 폭넓게 허용하고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담고 있는데 문제는 농산어촌과 소도시 학교가 많은 경북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육 격차 완화 장치가 법안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권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교육 격차를 오히려 더 벌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작은 학교가 많은 경북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통합 이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지만 지원 규모나 기간, 시군별 배분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광역교통망이나 산업단지 같은 대형 광역사업이 우선 추진되고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시군의 생활인프라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노동특례를 둘러싼 쟁점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는 특례구역인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시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독소 조항이 담겨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중앙정부가 맡아온 노동 관련 사무를 특별시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두 법안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감독 권한 이양으로 산재 예방과 감독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예방활동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로사를 조장하겠다는 도에다가 이 노동사무까지 줘버리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고양이한테 맡겨지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달 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만큼 핵심 쟁점을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보완하고 설득해낼 수 있을지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는 동부청사에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경우 도시가스 배관망과 유사한 수소에너지 배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북도는 포스코에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17km 구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총 1000km 규모의 수소 배관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수소 배관망이 조성되면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 전환을 촉진해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탈탄소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큰 불로 잿더미가 된 영덕 전통시장이 오는 9일 개장식을 갖고 4년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새로 문을 열게 될 영덕 전통시장은 본동 1층에 마트형 점포 51개와 고객 쉼터, 2층에는 푸드코트, 다목적실, 광장 등 문화 편의시설과 총 220면 규모의 타워 주차동을 갖췄습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305억 원을 들여 불에 탄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했으며 지금까지 상인들은 옛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컨테이너로 임시 시장을 열어 영업해왔습니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주시 효연동의 한 가정에서 7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해당 가정을 찾아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 돌봄,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시에서 시행 중인 각종 지원 정책을 안내했습니다. 이 가정은 이번 출산을 계기로 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등 모두 8,448만 원 상당의 공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한일 정상회담을 고향 안동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몇 차례나 밝혔었는데요. 이미 외교부에서 2차례나 안동의 숙소와 관광지 등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최 시기가 생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 장소, 즉 일본 총리의 고향 나라 개최를 직접 제안했습니다. 그 후 일본 방문 전부터 이미 다음 정상회담 장소로 고향 안동을 언급했는데 지금까지 4차례나 안동 개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숙소가 없다면서요? 안동에 숙소가 있습니다. 한옥 숙소도 있고요. 그 장소가 정상회담 하기에는 조금 좁지만은 여러 가지 품격은 충분합니다. 저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리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하셔서 이후 곧바로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외교부 의전 담당관실이 지난달 말 한 차례,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다시 한번 사전 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내에 자리한 한옥 호텔 락고제. 15년 넘게 모은 유물이 객실 안팎에 배치돼 박물관을 옮겨놓은 듯하고 전통 건축의 백미인 차경을 강조한 경관, 호텔을 휘감아 도우는 개울과 황토길도 자연 그대로를 담아냈습니다. 한국 전통의 미를 어떻게 고급스러운 문화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전통 건축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되 건박하면서도 격조 있는 그런 10분 거리에 있는 경북도청 앞 4성급 스탠포드 호텔. 150개 객실과 연회장, 회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주지역에 4개 호텔이 있고 저희 국내 6개 호텔 체인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경영 노하우라든가 체인 호텔로서 어떤 그런 경력을 토대로 해서 특히 안동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모두 갖춘 역사 문화도시입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요. 한국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으로 아마 외국 정상회의도 충분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작업이 가시화되면서 정상회담 시기도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가오는 8일 일본의 조기 총선이 치러진 이후 이르면 4, 5월 한일 정상회담 안동 개최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영덕군 달산면 인곡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를 사용하다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서면 사라리에서 지난 3년간 진행한 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993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 광장을 만들고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마을 표지석을 설치하고 주민 참여형 벽화 조성을 통해 마을 경관 개선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정선의 한 스키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 스키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수준별 스키 강습을 받으며 기초 스키 기술을 익혔습니다. 스키 캠프는 울릉교육 발전특구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돼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버팀목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기술혁신, 성공사업화, 투자 유치 등 3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의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울진, 울릉 등 인구 감소 지역 15개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와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전담팀을 가동해 불법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